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4회차 풀벳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풀벳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독식픽을 조합한 종합적인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풀백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력 관련해서는 최종픽이나 초안픽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멤버십은 이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톡방에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오카 대 비슬고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홈에서 무승부가 없고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후쿠오카죠.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두 팀 맞대결에서 일단 좀 밀리는 후쿠오카가 좀 비셀고베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이 있었고 비셀고베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최종픽 때도 이 경기를 후쿠오카의 패로 가져갔었고 풀벳에서도 일단은 뭐 생각을 동일하게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승부까지 좀 받치면 좋을 것 같은 경기긴 한데 후쿠오카가 홈에서 일단 무승부가 없는 그런 전적,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도 약간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후쿠오카가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비셀고베 상대로 5연승까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최종픽과 동일하게 후쿠오카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제가 대부분의 픽에서 이 경기를 후쿠오카의 단통 패로 가져갔는데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투표를 생각했을 때 투픽을 가져가는 경기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투픽으로 가져간다면 후쿠오카 쪽보다는 그래도 비슬고베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경기력적으로 보고 있어서 무패 쪽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사포로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 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타는 원정에서 6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1승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저는 오이타가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배당적으로도 사포로가 낮은 정배당을 좀 받았기 때문에 사포로가 질 것 같지는 않고 승부 투픽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좀 개인적으로 무승부까지 최종픽과 동일하게 무승부를 좀 바치는 부분은, 일단 사포로가 이 로페즈죠. 로페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모습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포로의 경기력은 좋지만 이 결정력에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이타의 수비가 좀 선수비 후역습 이라든지 아니면 좀 크로스 공격을 좀 하는 팀인데, 오이타가 만약에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사포로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지우긴 어려워서 풀벳에서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고르자면 그래도 저는 사포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사포로의 단통 승으로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서울의 경기고요. 광주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광주가 서울 상대로 좀 약했었던 모습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펠리페의 출전 여부가 좀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적설도 있고 부상의 여파가 있어서 교체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교체로 나오더라도 사실 의욕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약간 뭐 말년 병장처럼 조금 마음이 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서울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때는 광주의 단통 패만 가져갔었지만
무승부의 느낌도 사실 지우긴 어렵고 국내 배당에서도 광주가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승부까지는 좀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풀베드에서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시픽에서는 단통이라면 그래도 저는 경기력대로 봤을 때는 펠리페의 출전 여부도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마음이 좀 떠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광주의 결정력이라면 그래도 서울이 더 낫다라는 판단에 광주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도쿄의 경기고요. 요코FC는 주중에 컷경기가 있었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기사항은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쿄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고 도쿄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경기력 도쿄가 지금 레안드로 복귀하고 나서 좋은 경기력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력에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득점이 터지지 않을 때는 도쿄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상대가 요코FC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점, 요코FC는 주중에 또 컷경기도 있었죠.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 이변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패 투픽이면은 도쿄가 사실 요코FC와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요코FC의 수비는 굉장히 엉망이기 때문에 무패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풀베드에서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이변으로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산프히로 대 가시와의 경기고요.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시와는 2연패를 하고 있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산프히로가 홈일 때는 가시와 상대로 3연패를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오른가가 있을 때의 가시와와 지금의 가시와는 좀 이 경기력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산프히로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까지 좀 폴더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바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의 가시아를 좀 믿긴 좀 어려워서 산프히로가 결정력은 좀 아쉬워도 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산프히로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풀백과 독식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미국 축구고요. 뉴욕시티 대 뉴잉글랜드의 경기입니다. 네,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그리고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고요. 뭐 경기력을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뉴욕시티보다는 잉글랜드가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경기에서 압도를 하면서 좀 가둬놓고 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 잉글랜드와 뉴욕시티도 뭐 경기력이 뭐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이 뉴욕시티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저는 뉴 잉글랜드 쪽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애매한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풀베드에서는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배당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지어보도록 하고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사실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뉴 잉글랜드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뉴욕시티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DC 유나이티드 대 마이애미의 경기고요. 네,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DC 유나이티드가 인터마이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마이 일단은 이 뭐 이가인이나 뭐 마투이디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너무 늙었죠.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동력에서는 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좀 많은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DC 유나이티드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연승도 하고 있는 DC 유나이티드 그리고 마이애미 상대로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우위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픽과 동일하게 풀베드에서도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좀 무승부까지 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높다라는 생각도 있고, 마이애미가 사실 기동력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가인은 이가인이죠. 한 방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좀 이 마이애미의 한 방에 오히려 DC 유나이티드가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댈러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고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 했을 때 기상은 무승부가 좀 적은 점, 무승부가 없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에는. 그리고 이 미네소타가 댈러스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입장에선 3연패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댈러스가 홈일 때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 픽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두 팀 맞대결에서 홈팀이 모두 이기는 결과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빼고는 홈팀이 모두 이겼었던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팀의 맞대결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댈러스가 낮은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좀 댈러스가 괜찮아 보이긴 하고요. 댈러스의 스타일이 조금 노리치 같이 이 좀 굉장히 공격적인 팀인데 좀 효율적이진 못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수비 숫자가 좀 많아서 이런 그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지만 미네소타의 스타일이 이런 역습을 노리는 형태보다는 좀 측면에서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크게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댈러스의 단통 승으로 풀백과 독식맨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입니다. LA 갤럭시 대 시애틀의 경기고요. LA 갤럭시는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시애틀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LA 갤럭시가 시애틀 상대로 좀 약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LA 갤럭시는 도스산토스나 뭐 치차리토 같이 좀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만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팀이고 수비가 좀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LA 갤럭시가 득점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애틀이 득점을 하냐 못하냐의 결과로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좀 무승부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백과 독식맨 모두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대 캔자스의 경기고요. 포틀랜드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했을 때 기상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무승부가 다소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의 이런 특이사항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경기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틀랜드가 포틀랜드도 그렇고요. 캔자스도 그렇고요. 좀 역습에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포틀랜드는 역습이나 침투가 좋은 팀이고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리즈처럼 전방에서부터의 압박 그리고 역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수비적으로도 역습에 좀 약한 부분, 공격적으로 역습에 좀 강한 부분 이런 부분을 두 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풀벳에선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배당이 포틀랜드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투표율에서는 포틀랜드가 역배당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럴 경우 이 정배당이 배당 정배당이 들어올 때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포틀랜드의 독식에서는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LAFC 대 휴스턴의 경기고요. 휴스턴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LAFC가 휴스턴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LAFC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나 뭐 역습이나 오버래핑 등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팀이고, 경기력을 두 팀을 비교했었을 때는 저는 LAFC가 더 나은 부분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당이 나오기 전에도 일단 LAFC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배당도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풀베드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승무 투픽으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겠습니다. 일단 LAFC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낮은 정배당을 받을 만큼의 LAFC가 휴스턴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순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좀 낚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성남의 경기고요. 일단 울산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홈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울산이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성남, 그리고 김민영이 퇴장이고 이종성이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울산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챔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아챔까지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뭐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이변을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아서 풀백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센다이의 경기고요. 가시마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없다라는 모습, 그리고 가시마가 5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시마가 센다이 상대로 강했었던 모습들, 경기력에서도 좋았던 부분,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저는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고 가시마, 우라 둘 중 한 팀은 좀 부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라보다는 가시마가 정배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가시마가 최근에 에베나르도가 복귀하고 나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시마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시마의 단통 승으로 풀백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라레즈 대 쇼난의 경기고요. 우라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홈에서는 6승 3무 1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1승 3무 5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이 우라가 홈일 때 최근에 쇼난 상대로 승리가 없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드렸듯이 가시마 경기를 정배를 보고 있고 우라레즈 경기를 조금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도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죠. 우라가 이번 시즌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데 쇼난이 물론 수비적으로 이번 시즌 안정적으로 좀 변해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라 상대로는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라에게 이렇게 낮은 국내 배당에서 1.8점대의 꿀 배당을 줬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의 느낌이 좀 드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풀베드에선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풀백과 독식픽 모두 공유를 마쳤고요. 다음 주는 승무패가 주중과 주말 이렇게 해서 두 번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